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핀란드 전 마린 총리가 와서 연설을 했는데 정말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엄중한 국제 현실에 대해서 이 마린 전 총리가 입장을 밝혔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남북 간의 이런 엄정한 대처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도 정말 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마린 전 핀란드 총리의 이 연설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핀란드는 지금 이 북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하고 국경이 붙어 있어요. 구소련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죠. 지금도 러시아하고 국경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린 전 총리가 이 핀란드가 최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했거든요. 여기에 왜 가입했는지 간단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중립국 지위를 버리더라도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핀란드는 이제 구소련과도 이렇게 붙어 있었고 러시아하고 지금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국이라는 어떤 그런 완충 지대의 어떤 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중립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이고, 안 되겠구나. 나토에 가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마린 전 핀란드 총리의 말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안보 시스템의 핵심 원칙과 약속이 깨졌다.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주진영 국가들이 더욱 협력해야 하고 민주주의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수호해야 한다. 그리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배경이냐 물었더니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에 살면서 핀란드가 중립국 지위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너무나도 명확한 말이죠. 아니, 전쟁이 벌어지는데 중립국이 어디 있어요? 전쟁이. 전쟁은 네 편, 내 편이에요, 결국은. 네 편, 내 편이지 중립국이란 건 없습니다. 나 전쟁 안 할 거야? 그러면 전쟁을 벌이는 쌍방이 가면 그 나라를 피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결국 전쟁의 포화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있죠. 그래서 중립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어떤 의미일 뿐이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중립국이라는 건 거의 무의미합니다. 이 마린 전 핀란드 총리가 이렇게 엄정한 국제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마린 전 총리의 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잔인한 폭력 행위였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핀란드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가 넘지 못할 유일한 국경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았을 때 러시아는 마음만 먹으면 핀란드도 바로 국경 넘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 국경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거기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입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린 전 총리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서방 국가들, 서유럽에 있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나치게 안일했다. 서부 유럽 국가들은 뭐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이런 서부 유럽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구소련 시절의 동부 유럽 다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지금은 많이 이제 자유주의 국가가 됐지만 이 서구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주의가 들어가면은 권력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방이 믿었던 상호 의존성은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면서 이 효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즉,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천연가스를 엄청 싼 값으로 그동안 썼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그 가스 배관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실제로 2021년까지 유럽연합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45%가 러시아로부터 왔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유럽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를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거의 끊었다시피 해서 서유럽을 압박해 왔다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 돕지 말라고. 마린 전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은 우리와 다른 가치관과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적성 국가의 선의에만 의존해서 살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민주진영 국경 내에서 새로운 채굴 기회를 모색하고 대체제를 개발해야 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은 어떤 체제의 국가입니까?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약간 느슨하지만 어떤 푸틴 정부가 지금 거의 10몇 년째 지금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권위주의 체제죠. 뭐 중국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뭐 더 말할 거 없고. 자, 이런 어떤 약간 적성 국가의 성격이 있는 국가들에게 그 선의만을 믿고 버티다가는 한 방에 큰일 난다는 거죠. 핀란드는 그런 엄연한 국제 정세와 국제 현실을 참혹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 써서 김정은이 뭐 북한 핵무기를 뭐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보관만 한다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핵무기는 쓰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지 뭐 보관만 위해서라면 핵무기를 왜 개발합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이렇게 적성 국가의 선의를 믿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주의자들에 불과하고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훅 날아간다는 거예요, 한 방에. 자, 그래서 이 마린 전 총리의 어떤 제안입니다. 강한 미국이 필요하고 강한 유럽이 필요한 만큼 한국처럼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는 강력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국제 질서에서 밀려나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민주진영의 가치와 방식이 우세해지는 것이다. 자유경제와 글로벌 무역이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와 결합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그 모델을 자랑스럽게 옹호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내는 국가들끼리 스크럼을 짜서 우리 인류의 미래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전체주의 세력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전체주의 세력과 같이 가자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막 생기잖아요. 특히 총선 이전 이후에.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세력과 손을 잡는 순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린 핀란드 전 총리의 이 연설과 발언은 대한민국이 처한 지금 현실에 엄청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